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 교육의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획된 이 강의는 2017학년도 전형계획안을 주요 대학별로 나누어서 해설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진학 실장님들과 학교를 나누어서 이 학교별로 전형계획안을 해설해 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이건 전형 계획안이기 때문에 내년 4월 그러니까 뭐 이걸 좀 더 늦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2016년 4월 이전까지 각 대학들이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형 계획안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변화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16학년도 전형 2017학년도 전형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신 뒤에 수시 지원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걸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한양대, 이번에 이제 한양대를 볼 생각인데요. 한양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수시 모집 전반에 걸쳐서 수시 모집의 여러 전형들에 걸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상위 6개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거의 유일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수시에 사용되는 전형 요소,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해서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를 활용하는 다른 학교들의 전형과 달리 한양대는 유독 그 수능 이외의 전형 요소들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 있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2016학년도에 비해서 2017학년도에 정시 인원이 아주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각 전형별로 인원의 증감이 있긴 하지만 정시 전형에서 조금 모집 인원이 증가한 부분도 약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했고, 그래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논술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세 가지를 우선 먼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논술 전형은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는 지속적으로 논술 전형의 인원들을 줄여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이 없으니까 논술 전형이 있는 상위 5개, 그러니까 6개 학교 중에 서울대를 제외한 상위 5개 학교, 그 학교들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논술 전형의 비중이 좀 약한 편이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보시는 대로 지금 밑에 맨 아래쪽에 존재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순서로 이 세 개의 전형을 놓고 보면 인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학년도에 비해서 논술의 인원이 줄고 학생부 종합 인원이 증가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도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차이는 없는데, 논술 전형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대로 논술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거죠. 이 한양대에서 지금 잘 보시면 이 학생부 종합평가와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것이 실제로 논술 전형에서 다른 학교들이 교과 점수를, 그러니까 교과 등급, 그러니까 학생부 내의 교과 성적을 정량화해서 반영하는 반면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학생부 점수를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생부 종합평가, 여기서 말하는 학생부 종합평가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학생부 종합평가의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양대에서 이제 한양대 입학처에 가시면 한양대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 소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정보를 많이 공개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한양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종합평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학생부 종합평가 안에는 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 가운데 보이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 평가 요소를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존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논술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비교과의 영역들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런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물론 교과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에 대한 평가가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들을 보면 이 교과 부분에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나타나 있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업에 대한 성취도라든지 학업 능력, 그리고 적극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한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 논술 전형은 논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아졌다.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위 6개 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논술 전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양대를 이 정시에서 또는 이 어떤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한양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한양대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한양대를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글자 그대로 이 정성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의 어떤 학업 성취도와 함께 여러 가지 학교 활동에 대한 깊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성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이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저 말 속에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어떤 학교들보다 그 학교의 교과과정이나 그런 학교의 어떤 비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2017학년도에 한양대가 보이고 있는 변화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식이 변화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식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교과 100%에서 단계별 전형, 즉 일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변화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단계별 전형이라는 건 1단계 합격자를 먼저 내고 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단계 사정을 따로 하는 거죠. 이걸 사정이라 그러는데 그 사정을 따로 하는 건데 지금 잘 보시면 이 통상적인 단계별 전형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1단계 점수를 안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2017학년도에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등급으로 평균 등급 교과 점수로 100%를 활용해서 3배수의 인원을 뽑은 뒤에 2단계로 넘어가면 면접 100%로 그 합격자를 가려내게 됩니다. 그 면접 100%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 선이기 때문에 이 면접을 통해서 단순히 교과 성적만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모집 단위, 그러니까 지원한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물론 이제 심층 면접을 하진 않지만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심층 면접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통의 심층 면접이라는 건 이제 교과형 면접을 하는 걸 말하죠. 뭐 문제를 풀거나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영어 문제를 풀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데 학생 교과 전형에서 그런 면접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하지만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그 활동들에 대한 깊이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질문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서 단순히 교과뿐만 아니라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자기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정도가 된다면 그런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도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016학년도처럼 학생부 교과 100%로 전형을 하게 되면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도와 상관없이 그냥 점수로 전년도 합불 결과나 이런 걸로 지원하기 쉬운데 2017학년도는 그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상으로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학교생활 기록부만 들어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그런 거니까 굉장히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좀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앞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 전형의 전형 방식이 변화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이제 글로벌 인재랑 뭐 고른 기회, 특성화고졸 재직자 뭐 이런 전형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글로벌 인재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에 약간의 차이가 이제 인원이 이제 2명 정도가 준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에서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변화의 포인트라기보다는 글로벌 인재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글로벌 인재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에세이를 통해서 3배수의 인원을 뽑고 외국어 면접을 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상위 6개 학교를 보통 잡을 때 그 6개 학교 중에서 물론 이제 고대 특기자나 고대 국제인재나 연대 특기자 전형이 있지만 실제 1단계에서 외국 에세이를 하는 경우는 한양대가 유일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외국 에세이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걸 통해서 이 합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가 한양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에세이 준비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친구들은 한양대에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아울러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시 부분인데 정시는 보시는 대로 큰 변화는 없죠. 인원의 변화만 있습니다. 가군과 나군으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는 건 변화가 없는데 인원이 한 50명에서 60명 사이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걸 해석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반영 비율 자체도 큰 차이는 없는데 2016학년도와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6학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네,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다른 상위권 대학들하고 좀 다른 부분을 보면 인문 계열에 있어서 국수영탐의 반영 비율이 동일하다. 즉 25%씩 동일한 비율로 반영을 한다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연계열은 아주 통상적인 방식으로 20, 30, 20, 30 저희끼리 이제 23, 23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비율을 사용하는데 인문계는 상경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25%씩 균일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반영 비율은 이제 교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반영 비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운 수능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수학의 어떤 제가 뭘 잘못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감소한다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이렇게 중위권으로 내려와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꽤 있는데 한양대는 국어나 탐구의 반영 비율이
이 상위권 대학치고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까지 가시게 된다면 그 정시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점수에 따른 유불리, 자신의 점수 상황에 따른 유불리를 잘 고려하면서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의 깊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도 보면 2016학년에도 가탐 2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에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존재하죠.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밑에 2017학년도도 여전히 과탐 2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게 성균관대의 공학계열과 한양대 공학계열의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 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 2 과목 선택자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자연계열의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2017학년도 같은 경우는 투 과목, 그러니까 서울대의 과탐 방식, 그 점수 계산 방식의 변화가 좀 존재하죠. 그 서울대의 과탐 계산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 한양대에 지원하는, 정시 지원을 하는 층의 어떤 그러니까 지원을 한 층 자체가 겹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히 이 서울대가 가군이니까 나군 한양대의 그 공학계열의 모집단위는 서로 이렇게 겹치는 인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원 과목을 2 과목 하는 친구들이 성균관대에 더 많이 몰리고, 2 과목을 하나 하거나 또는 2 과목 2개를 하는 친구들이 서울대를 쓰고 안정 지원을 한양대에서 하게 됐을 때의 어떤 층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층의 변화가 그 관계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지금 이제 겨울을 맡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탐구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탐구 과목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측면에서 투 과목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이 한양대를 지원할 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라는 부분과 연결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앞서 이야기한 그 수시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한양대는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그리고 특별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지원하는 논술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비는 더 간편한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변수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대신 이제 그 변수가 덜 발생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2017학년도에 면접 100%로 2단계의 합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양대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